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발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권한을 다 이양한다는 얘기까지 할까요? 또 탈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킬까요? 오늘 대통령 담화가 향후 전국과 민심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아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사과인데요. 네. 일단 대통령의 지금 이 시점의 사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진단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그것부터 짚고. 네,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결국은 여러 무마용으로 자꾸만 나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국민적 비난의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론이 안 좋으면 또 다른 카드가 나오고 또 다른 카드가 나오고. 예. 대국민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전에 훨씬 더 진정성이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진정성이 받아들였을 텐데 여론이 악화되고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국선언도 확산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무마용 카드로 또 이 선택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국민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분수령이 될 가능성은 큰 거죠. 지금 대통령의 이 시점에서 사과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아시다시피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고 그분이 아무튼 뭐 노무현 대통령 사람으로 알려지고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없다는 그 형식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김병준 카드가 어느 정도 좀 잘 작동해야지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위기에서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니까 오늘 대국민 담화는 이 야권한테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라.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철저한 그 권한 이양, 뭐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하지만 내치는 김병준 총리한테 맡기겠다. 이것이 아마 큰 메시지가 될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사가 이제 안종범 수석이 지금 진술도 지금 점점 대통령이 많이 관여했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러한 압박감을 좀 진정한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지난번에 있었던 열흘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대통령 이 입장 발표, 사과에 담겼던 입장 발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연설문, 홍보물 여기에 이제 국한을 시켰고요. 여기에 무슨 외교 문서 포함됐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 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만 인정을 했는데, 자 오늘 그 입장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지난번 그 대통령 1분 30초 사과가 그 위에 바로 이것이 거짓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드레스덴서는 2014년에 나온 것이고 수많은 문건들이 사실상 그 최순실에게 가고 그리고 뭐 지금 청와대도 프리패스로 다녔다 이런 얘기 나오고 계속해서 이 대통령과 직접 연관성, 대통령 권력을 최순실이 농단했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늘 사과를 한다 그랬을 때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대통령이 이제는 계속해서 국민들 여론 무마만 하려고 그런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찍었던 사람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상당합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진정성이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도록 하겠다라든가 이러한 책임성에 대한 진정성이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나마 좀 대통령이 그 진정성에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더 큰 여론 악화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자, 지난번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알파 첫 번째는 뭐 일단 사과를 다시 한번 하겠고요. 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 수사 조사에 응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예상되는데 이것만 다 하고 끝난다면 감동이 없을 수 있으니까 더 플러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개각 뭐 수준의 100% 권한 위임 뭐 이런 정도도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포함이 돼야죠. 왜냐하면 김병준 카드가 지금 작동이 안 되면은 이 난국을 돌파할 그런 카드가 없어요. 뾰족한 카드가.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 70%는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여론을 수렴하면서 이제 해법도 내놓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아마 이거 영수회담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가면서 김병준 카드를 좀 받아달라. 나는 정말 내 치에는 손을 떼겠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더한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좀 한 발 나간 진정성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책임에는 뭐가 있겠어요? 정말로 이제 헌정 질서는 중단되면 안 되니까 유지는 하되 모든 통치 권한을 앞으로 구성되는 이원집정부적인 내각에 이양할 수 있다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수습 방안까지 나오고 대통령이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게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도 헌정 중단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 거기까지는 아마 제가 오늘 진정성 있게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밖에 없거든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내가 책임 총리 할 것입니다라고 했지 대통령이 그걸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확인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군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저는 상당히 지금 대통령이 사과 부분이 타이밍이 많이 늦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검찰 수사를 받겠다 한들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거의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은 하여튼 이제 최순실이 대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검찰 불신이 국민들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얘기해도 또 그것도 무마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면죄부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지금 최순실에 대한 그 영장 청구할 때 직권남용과 사금 이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예.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자칫 잘못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것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뇌물죄도 지금 혐의 입증이 힘들다 그러고 압수수색을 27만에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병준 총리 카드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대로 만약 대통령이 오늘 사과하려고 그러면 김병준 총리 카드를 버려야 됩니다. 어허. 예, 지금 김병준 총리 카드로 인해서 더욱더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반발도 심각하고요. 예. 진짜 진정하게 거국 내각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상당 부분의 권력을 총리에게 넘길라 그러면은 김병준이라는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하에 같이 총리 후보자를 내정했었어야 맞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하여튼 지금은 여론 하여튼 어떻게든 무마해놓고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이틀 전에 임명한 분을 지금 와서 또 철회해요? 그 국민 여론이 나쁘면 당연히 철회해야죠. 지금 단적인 예가 임정영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보면 관할하겠다라는 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김병준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느냐? 민정수석도 예를 들면 과거 MB 때 정치검사했던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혔습니다. 그럼 검찰도 계속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도 기존에 있던 경제 정책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예. 외교 안보도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그럼 김병준 총리가 자기 자신이 100% 행사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거를 행사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더 나간다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탈당이 있습니다. 탈당까지 오늘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금 수사가 마무리도 안 됐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그냥 우리 여론만 가지고 모든 걸 대통령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여론도 지엄하지만 일단은 수사 과정이 법적으로 마무리돼서 대통령의 책임질 선이 명확하게 나올 때 그건 마지막 수순이라고 보고요. 예. 아직은 여당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수습하는데 대통령이 더 방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취할 그런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뭐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야당하고 협의는 안 한 큰 실수를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카드가 야권에서 너무 안 받고 무조건 이렇게 무시할 만한 카드는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하루하루 이게 위기가 더 증폭되고 그러면서 국민들도 불안한 감정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김병준 총리로 이제 수습하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고 아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것도 불통 인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론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약 대통령이 조사 수용 의사를 밝힌다면 검찰로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번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사까지 포함되느냐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는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일이 없기에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 가능한 조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사가 질문을 정리해 보내는 서면 조사와 직접 찾아가서 묻는 방문 조사, 검찰청사로 부르는 소환 조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환 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BBK 사건으로 특검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또 부인 김윤옥 여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죠. 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성추문 사건으로 현직 신문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 역시 성매매 혐의로 현직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추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11월 첫째 주 나왔는데요. 부정이 84.2%,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은 10.9%. 이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 조사했습니다. 10%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은 다시 한번 그 그래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리얼미터 조사로는 처음입니다. 물론 일부 조사에서 단수도 나왔었습니다만 이 흐름으로 본다면 한 가지 여론조사 기관을 쭉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84%까지 부정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거를 이제 일단 염두에 두고요. 대통령의 지지도를 염두에 두고 어제 김병준 청와대 총리 내정자가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내정을 받은 총리 내정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김병준 내정자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왜 눈물을 보였는지라고 하니까 자신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태풍이 한참 불 때다, 불고 있는 시기다. 지금 무슨 복구 작업 생각할 때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태풍의 피해도 모르고 이게 인재인지 천재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사람이 싫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이 없다면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이 대들보 무너지기 전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우리 지금 법률로 해서 보면요. 예.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국정을 통하러 강요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갖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앵커께서 좀 전에 지적하셨지만은 대통령이 내 권한과 권력을 이렇게 넘겨주겠다라고 국민 앞에 발표를 하고
뭐 필요하다면 그것을 문서로 남길 정도로. 예. 왜냐하면 나중에 그 마음이 변심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또 예. 상황이 바뀌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사실상의 거국 내각의 성격을 국민들이 아니면 국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 현재는요. 그리고 이 김병준 그 총리 내정자가 지금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서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 국민들은 왜 당신이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 반대하는 청문회도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총리로 취임이 불가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왜 김병준이라는 인물이 총리를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은 국민적 동의와 국민적인 수락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예.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뭐 지금 과거에 뭐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본 태생이 학자 아니겠어요? 행정학자인데 정치행정학자인데 충분한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저분이 하고 싶어서 먼저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이 주위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서 어떤 인물이 좋겠냐고 그래서 추천을 받고 또 대화를 하고 이런 상태고 제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 또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 난국을 수습하는데 부족합니다만 경륜과 온몸을 바치겠다는 결심하면은 모든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내치는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문제까지도 반대 여론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하루하루 우리 서민들의 고통과 국가적인 위기를 생각하면은 저 정도 인물이면 야당도 봐줘야 돼요. 야당이 협의도 안 되고 맨날 뭐 저 특검 가지고도 협의도 안 되고 뭐 원내 3당 대표 회담도 안 되는 상황에 누굴 또 추천하겠어요. 시간이 자꾸 가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저 정도 인물이면 좀 받을 수 있다는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던져놓은 거지 저게 또 무리한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30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중요한 진짜 나라를 구할 일이라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84%의 대통령 부정 지지율인 상황에서 그럼 국회하고 얘기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그리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지금 친노의 핵심 세력하고 이미 거리가 멀어진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역할할 부분들이 크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전에도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교육부총리도 하여튼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검증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고 과연 지금 현재에서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국회의 입장을 확실히 수용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나라의 이 수습을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나라를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국민적 동의도 못 받고 있고 국회에서 청문회도 안 하겠다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여론의 상당수는 지금 여야가 정쟁으로 이거를 조사는 엄격하게 해야 돼. 동시에 위기 수습 국면으로 가는데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헌법적으로 지명할 권리가 철회된 건 아닙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시급하게 저 카드를 꺼낸 건데 국민들도 김병준 카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저는 그렇게 나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저 평론가님께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15% 나왔어요. 지금. 하여튼 15%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고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지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사실 김병준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자 이정현 대표가 어제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SOS를 보냈고 뭐 그 선배 후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당이 벼랑 끝이고 절체절명의 상황이니 우리 화합하고 단합을 하자.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그분의 평상시 인품으로나 지도력으로나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큰 야심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리더십을 발휘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해 줄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으면서 시간이 조금 연기됐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사실 오늘을 벼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새누리당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비박계가 뭘 벼른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새누리당은 최대의 위기고 불난집인데 일단 힘을 합해서 불을 끄는 게 뭔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야당도 저렇게 좀 이거 이기수습하는 데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데 집권 여당에 단합된 목소리를 못 나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총이 뭐 이정현 리더십을 교체하자 다 좋은데 일단 이 위기를 좀 불을 끈 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비박이 지금 대권 주자 5명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일단 위기를 수습하니 수습책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정현을 물러가는 게 맞지. 무조건 이정현이 안 된다 물러가라.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당파 싸움 하는구나. 친박 기박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게 오늘 비박 의원들이 첫째 수습책을 먼저 내고 그리고 수습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해달라. 이게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습을 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일단은 단합을 해달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비박계의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분열돼 가지고 어떤 답이 나오겠어요. 이런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잠룡 대권 주자들도 그렇고 비주류도 그렇고 일단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금 새누리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가자라는 것이 지금 그쪽에서 얘기인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버티지 말고요. 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대통령 호위무사였고 실제 대통령의 입이라고 자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자기가 당을 지키겠다, 수습하겠다. 위기를 불러온 그룹과 집단이 일단은 전면에서 사라져야 위기가 수습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남아있으면 계속 말씀하신 대로 분쟁과 정쟁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정현 대표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제 사과를 통해서 좀 저도 진짜 이런 상황까지 초래된 부분에서 제가 정무수석까지 했고 청와대에 있었고 대통령 입이라고 했던 여당 대표로서 진정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해야 그 위기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저렇게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집권 여당이 분쟁과 정쟁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후의 문제고요. 그리고 당원의 3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그런 합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선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싸우는 모습 보고 단합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다른 카드를 들이밀고 협상이 되겠어요. 저는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불은 좀 끄고 그다음에 뭐 퇴진을 해도 좋고 비대위를 해도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 올린 겁니다. 네. 15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꾸만 이정현 대표가 버티는 문제하고 청와대에서 무마용 카드가 나오는 부분하고 뭔가 얘기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과거에도 보습니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험악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적 공분이 일으키면서 이런 점을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이 수습책을 내놓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10시 반으로 예정돼 있고 YTN에서는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녹화 아니고요. 그리고 60초, 90초 아닐 것 같다고 합니다. 유영아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